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북수의 화신 오자서, 초나라 출신 오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자서는 초나라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조는 건씨였으나 초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후 오시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오사는 초나라 평왕 때 태자 건의 교육을 담당하는 태부였습니다. 오자서의 일적이 운명이 뒤틀린 것은 태자비를 드리는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태자비를 북쪽의 강대국인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맞이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부였던 비무기가 진나라로 파견되었습니다. 태자비로 거론되던 진나라의 공주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비무기는 평왕의 한심을 사고자 태자비로 거론되던 진나라 공주를 후궁으로 삼고 태자비는 다른 인물로 간택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평왕은 진나라의 공주의 미식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비무기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무기는 태자가 왕이 되면 자신에게 큰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비무기는 왕에게 태자를 중상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태자의 혼사를 깬 것이 부담스러웠던 평왕은 결국 태자를 병궁으로 보내버립니다. 평왕은 태부 오사에게 진언을 하긴 하였으나 오사는 태자에게 반란의 의지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왕은 분양을 시켜 태자건을 죽일 것을 명하고 오사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분양이 성보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소식을 접한 태자건은 송나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나라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비무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문오씨 일족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평왕의 오사의 두 아들을 살려두면 후왕거리가 될 거라고 고자질합니다. 두 아들까지 주살할 것으로 진언하였습니다. 평왕은 오사의 큰 아들 오상과 둘째 아들 오자서를 잡아들이기라고 합니다. 오사의 거짓 편지를 받은 오상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 오사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들 오자서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기원전 522년 오사와 오상은 살해되었고 오자서는 복수를 다짐하고 도망쳤습니다. 오자서는 우선 태자건이 있는 송나라로 도망을 하였으나 그는 그곳에서 태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송나라에서 화신난이 일어나 태자와 함께 정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태자가 진나라와 함께 정나라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꾸미다가 들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정나라에서 머물 수 없게 된 오자서는 남쪽 오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오자서의 오나라를 향한 구사 일성의 여정은 사마천 사기에서 오자서 열전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자건의 아들 승과 함께 했던 오자서는 소관이라는 관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을 지키는 군사에게 쫓기게 되어서 급박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오자서는 손과 헤어져 혼자 도망쳤다고 합니다. 군사들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 양자강입니다. 이때 한 어부가 오자서를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오자서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금 100냥의 값어치가 있는 자기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오자서의 칼을 조용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초나라에는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 좁쌀 5만 석과
높은 벼슬을 준다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게 어부가 말합니다. 내게 욕심이 있었다면 평양이 칼이 되어주겠습니까? 어쩌서는 그 후에도 병에 걸기도 하고 걸시하면서 오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어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초나라에 있었던 진평이 강을 건너면서 저기 강도가 중간쯤 이랬을 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합니다. 진평이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강도는 허허 웃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하고 살려줍니다. 그러나 이 어부는 같은 어부지만은 이 어부가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원전 515년 연은 원나라 왕입니다. 초나라 왕이 교체기를 이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공격은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오왕 정예군 수가 제거지자 오자선은 자객을 보내 오왕열을 죽입니다. 이후 광이 오나라 왕으로 즉위하고 오자선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광이 바로 오왕 함녀입니다. 함녀는 우리에게 손자병법의 저자로서 유명한 선무를 등용하였고 오자사 선무로 인해 함녀의 시대에 오나라는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오왕 함녀는 춘추시대의 오패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원전 506년 함녀는 선무를 대장 오자사를 부장으로 하삼아 초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스스로 영을 함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자사의 원수인 평왕과 비무기는 이미 세상을 뜬 후였습니다. 평왕의 아들 소왕은 도망쳐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자사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시신에 300번의 채찍을 가하여 복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사 오사사 열전에서는 오사사의 옛친구이자 오나라의 충신이 심포사가 일찍이 평왕을 섬겼던 신하로서 행동이 지나치지 않는가 하고 오자사를 질책합니다. 오자사는 말합니다. 해는 지고 갈 길이 멀다는 고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무가 오왕 함녀 앞에서 병법을 강론했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궁녀들 모두 모여놓고 대장을 뽑습니다. 자러 가면 자고 우러 가면 우러 할 때 궁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장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좌측 우측 궁녀 대장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러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자러 가면 가고 우러 가면 우러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말을 잘 듣습니다. 선무가 오왕 함녀 곁에 가서 나아갑니다. 이제 군사를 불만합니다. 궁녀들이 비록 여자지만은 전쟁에 나가면은 그렇게 지루 군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왕 함녀는 선무를 인정하게 됩니다. 선무가 초나라 수도 영을 공격해서 접사해 버립니다.
그때 선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리다. 진이 너무 길다. 천하라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으면 중도를 끌어버리면 이건 원나라의 패배다 하고 즉시 철수해 버립니다. 그 후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가 원나라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령 전투를 벌입니다. 유비는 그 인자 아닙니까?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 군사들이 여름에 이제 더울까 봐서 강을 따라서 진군시킵니다. 이건 바로 사진입니다. 뱀사자. 원나라 선책이 보고 중도를 끌어버립니다. 뱀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지렁이나 허리를 끌어버리면 머리도 못 쓰고 꼬리도 못 쓰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링 전투에서 유비 현등은 대패를 하고 그 후로 죽게 됩니다. 오자선은 천나라의 멸망을 원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폰사가 진나라의 진시황 진나라입니다. 원군을 청하였습니다. 진나라가 천나라에 원군을 보내줘서 천나라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오나라에서도 함녀가 천나라를 칠 때 비운 틈을 타서 함녀의 동생 부귀가 있습니다. 부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함녀는 서둘러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다 해도 천나라는 원나라의 신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496년 함녀는 남쪽의 원나라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문서 군대를 이끌고 원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원나라에서는 왕 윤상이 죽고 아들 구천이 왕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참모진 범녀가 있었습니다. 범녀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군대 자살 결사들을 보내 원나라 진영을 흐트러뜨린 후 기습을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함녀는 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기원전 496년 죽고 말았습니다. 함녀의 뒤를 이어 차남 부차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부차는 섭위에 들어누워 아버지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여기에 와신상련의 말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원나라의 설조전을 폈습니다. 기원전 494년 부차는 삼국 오자서와 태제, 백두의 도움으로 구처에서 와랑 구천을 크게 물리치고 되었습니다. 이게 흑해산 치욕이라고 합니다. 구천은 부차에게 굴욕적인 조건을 내시고 화친을 하였습니다. 오자서는 구천을 죽이라고 합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구천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원나라의 인질이 된 구천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왕 부처의 떡맛을 봐가면서 아부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왕 부차가 병을 앓아가지고 죽게 될 정도로 위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 구천은 왕 부차의 떡맛을 봐가면서 곧 쾌차할 것이라고 아부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489년 부차는 제나라의 내분을 틈타 제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오자선은 부차에게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이전 오나라의 국력이 야간히 시기상조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오랑구천을 경계하여 올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제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기원전 485년 부차는 다시 제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오자선을 제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오자선은 부차가 자신의 의견을 번번이 묵살하자 오나라의 옛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제나라의 행위에 동의하였던 아들을 제나라의 포시에게 맡긴 채 귀국하였습니다. 태제 백비가 이 사실을 이용하여 오자서를 모방하였습니다. 오왕 부차는 오자서에게 검을 보내 자살을 명합니다. 전국시대에서는 명검이 관한 전설이 많습니다. 그중 오왕 부차의 검과 오랑 부차의 검이 특이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484년 오자선은 부차를 원망하며 가신에게 자신의 무덤에게 가래나무를 심어라. 왕이 관을 만들 때 목재를 쓰게 하고 자신의 눈을 뽑아서 동문에 걸어두어라. 올나라 쳐들어오면 오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겠다 하고 자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자서가 복수의 귀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복수가 철천지한이라 하지만은 초나라 평왕, 자기가 모으셨던 평왕을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죽였다는 원한을 사무쳐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도 많이 썩었을 거 아닙니까? 100대도 아니고 300대를 쳐서 한을 풀었다 하니 이 복수의 한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600만 이상이 된 유대인을 전부 죽였겠습니까? 이 복수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오는 오자서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상 오자서의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흥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